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무려 구독자 150명 정도를 보유한 유튜버, 잘난 척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욱군입니다. 예,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세상 사는 이야기도 좋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에겐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칭찬의 말씀이셨고요. 그래, 그분의 그 댓글이 제 그 유튜브 이제 내용의 방향을 약간 바꾸는 거죠. 이제 좀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제 그런 댓글을 보게 되면, 그래, 그럼 좀 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특이한 시점이죠. 정치적으로 워낙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온 국민이 거의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꽤 오래 살았는데 이런 상황은 좀 특이하다.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도 싸우게 되니까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좀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더라. 저는 이제 그런 걸 믿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A와 B가 싸우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A 말만 듣고 B를 욕을 하면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얘기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대충 이제 그 정도 되면 좋은데, 그것보다 이제 더 이게 화해를 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A와 B가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우리가 A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그 기준도 불명확하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가정을 그렇게 해봅시다.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선량한 사람이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보통 사람도 싸울 수 있죠. 저는 이제 보통 사람은 선량하다, 대체적으로 선량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대체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할 적에 A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제3자로서 A에 이게 싸워요. 둘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에요. 알 수 없죠.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 그럼 제3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얘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알기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선을 가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착한 척을 해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예전에 무슨 굉장히 착한 척을 해갖고 돈을 모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건 저 어렸을 때 없었던 단어까지 생겼죠. 꽤 오래됐지만 감성팔이. 저는 어렸을 때 20대 때만 해도 그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짓을 잘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 제3자인 우리 이 국민, 지금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니까 국민이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착각하기 쉬운 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우리가 당연히 알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척을 해요. 더군다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착한 척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능력치가 중요해요. 이제 머리가 아주 좋다거나, 이거 능력치가 좋은 거죠. 저처럼 머리가 아주 좋은 능력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 배운 것도 많다. 저는 이제 배운 게 없죠. 무식하죠. 무식한 거는 이제 능력치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배운 것도 많고 머리도 좋다. 굉장히 능력치가 좋죠.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굉장히 위험하죠. 왜? 착한 척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다 속아요. 이거 어려워요. 다행히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저놈 또 거짓말 하네. 그냥 알죠. 왜? 능력치가 없으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다 들켜. 금방 들켜. 근데 이 사람이 능력치가 되게 좋아. 아는 것도 많지. 머리도 좋지. 이거 어떻게 쉽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민은 신중해야죠. 제 말씀은 저번 시간에도 자, 이 사람 편을 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객관적이 돼야 된다는. 얘 얘기도 반드시 들어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나쁜 사람인지 그거를 쉽게 난 금방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치가 좋은 나쁜 사람이라면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치가 좋아도. 예, 이 머리 좋은 욱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살면서 그렇게 경험해 왔고요. 뭐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제 경험이 맞다면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한때 철없던 시절에 이제 뭐 작은 부분이지만 철없이 욕심을 부리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저는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경험에 의하면 하늘이 개입하더라.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개입을 하더라고요. 제가 꽤 능력이 좋아서 나름 제 목적이 거의 달성되는 상황까지 가도 결국은 마지막에 뭔가 틀어져요. 그거는 제가 느낀 경험으로는 뭔가 알 수 없는 하늘의 힘이 개입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이 머리 좋은 욱군의 생각이지만 뭐 제 인생 경험은 그렇더라. 따라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 착한 척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드러나더라.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능력이 좋으니까. 근데 바보들은요 일시적으로도 못 속입니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쉽게 속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을 속인다.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세상 사는 이야기도 재밌다. 제가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또 떠들어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탁구 얘기로 돌아가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제 딴에는, 이게 선수급 실력에 도달한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력을, 이제 선수급 되는 실력에 도달한 사람들은요, 그 실력에서 더 실력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초보자들은 실력 늘리기가 쉬운 거죠. 조금만 하면 당연히 늘죠. 근데 어느 선 이상 도달했는데 그거보다 더 실력을 뛰어넘기는 이제 거기서부터 늘는 거는 쉽지가 않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떠오르는 거는 그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였느냐. 스윙을 중간에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추어들은 많이 겪는 일인데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공을 이렇게 휘게 해야 될 것 같은 욕심에서 이렇게 하죠.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스윙의 모양이 안 이쁘죠. 그럼 이제 아마추어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선수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그건 바보 같은 겁니다. 스윙이야 중간에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제 눈에는 오히려 이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갖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탁구를 치는데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치려고 스윙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알아요. 어느 정도. 이게 실력이 높은 사람은 여기서 알고 실력이 좀 낮은 사람은 여기 가까이 와서야 알아요. 여기서 알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실력이 높은 사람은 미리 알수록 좋은 거죠. 이대로 스윙하다가는 이 공이 나가겠는데? 터무니없이?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가버리겠네? 이걸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걸리겠는데? 이걸 안다 이겁니다. 미리 알면 거기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탁구는 이걸 또 한 가지 저번 시간에 이건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윙을 해가지고 이거 이대로 나가겠는데 해갖고 이제 이대로 가다가 여기서 손목을 내가 이렇게 손목을 써갖고 이렇게 약간 변화시켜서 그래 약간 이걸 더 이제 안쪽으로 우겨 넣는 거죠. 그게 우겨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야구 같은 경우에는요 말이죠. 스윙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홈런 돼야 될 공이 맞추기는 하는데 홈런은 잘 안 돼요. 왜? 힘이 떨어지니까. 스윙이 완벽하게 힘이 실리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탁구는 야구에서는 없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스윙이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대로 나갈 것 같아갖고 얘가 내가 어떤 변화를 줘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손목을 이용하거나 이런 작은 관절들을 이용해서 살짝 변화를 주죠. 그렇게만 하면 여기 안에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떨어뜨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 공이 평소랑은 다른 회전을 먹게 되죠. 다른 구질이 돼요. 제가 전에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탁구 공에는 회전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동의 요소가 있어요.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진동의 요소도 있는데 이제 그거 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진동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받아보던 그 스윙 그대로 왔다면 드라이브 저 정도 스윙으로 오는 공은 드라이브 이 정도 걸려 있고 이 정도 느낌이다. 그거 몸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내가 중간에 여기까지 스윙이 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뭘 변화시켜서 이걸 쳤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겨 넣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상대방에서는 이 공을 다시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생깁니다. 왜? 공의 구질이 확 바뀌어요. 회전도 바뀌고 사실은 그 진동도 바뀌고 다른 요소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발견을 못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탁구에서는 당연히 스윙을 완성시킨다는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이 된다. 그건 이제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죠.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선수들 많죠. 스윙이 뭐 좋아야 되는데 그 생각에 머무른다면 탁구 선수로서는 더 이상 뭐 성적을 내기는 힘들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해하고 초월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탁구에서 제가 이제 지금 저는 이경우 탁구 클럽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이경우 이 관장님이 이제 선수 출신인데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경우 관장님 뭐 그분한테 약간 피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피해가 간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경우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탁구 회원입니다. 이제 차츰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어찌됐건 그런데 이 클럽에 저도 회원이니까 이 클럽에 이제 소속돼 있는데 회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탁구 즐기시는 분들, 동호회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탁구 회원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 회원인데 이제 저는 이제 탁구를 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실력이 좀 있으니까 회원들을 이렇게 가끔 지도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은 이제 그냥 서로 탁구를 즐기지만 가끔 제가 지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뭘 이제 가르쳐 드릴 때가 있는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회원분들한테. 회원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때가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뭘 치다가 이게 공이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그게 많죠. 그럴 경우가 많죠. 선수들도 그럴 때가 많은데 쳤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게 뭐 네트에 걸리거나 나가거나 뭐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선수들이 그 회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잘못 친 부분은 금방 잊어버려라. 그 뭐 그렇게 자꾸 곱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제 말씀 들으면 이해하겠지만 자기가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때는 이거 내가 한 플레이가 맞나 할 정도로 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탁 스윙을 해서 했는데 내 실력 이상으로 너무 완벽한 스윙이 돼가지고 공이 너무 잘 맞아갖고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상대방 어려운 지점에 탁 떨어져가지고 내가 득점을 하는 상황이 만약에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은 자꾸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해낸 거기 때문에 그걸 자기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곱씹어서 생각해, 내가 지금 어떻게 했지? 내가 한 거지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건 잘한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내가 했지만 정말 나이스 플레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곱씹어 보세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방식을 취해야지 내가 잘못한 걸 자꾸 수정해 가면서 하겠다. 그 방식은 말이죠. 큰 단점이 있는데 재미가 없어져요. 탁구가 난 이거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거 해도 난 는 것 같지도 않고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탁구가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근데 내가 잘한 거 봐라. 이거 잘했는데? 야, 내가 생각해도 잘했는데 어떻게 했지? 다시 곱씹어보고 나 다음에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연습해보고 훨씬 재밌죠. 제 경험으로는 그게 훨씬 빨리 늡니다. 탁구가 회원분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